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바로 동치에 관한 건데요. 이 동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이 서로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명제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동치라는 것은 어떠한 명제끼리 그 관계성을 봤을 때 두 개의 명제가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동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전구가 있는데 한 개만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즉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동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치란 논리적으로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동치는 같은 의미를 가진 더 쉬운 명제를 발견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명제들의 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더 간단한 형태로 간소화를 할 때 이러한 동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1을 100번 곱한다고 했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써버리면은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1을 100번 더한 거는 100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이란 답을 알고 있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을 총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100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짧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동치는 엄청 긴 명제가 있을 때 그거와 똑같은 값을 가지는 더 쉬운 명제로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동치 법칙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합성 명제라고 하더라도 동치 법칙으로 더 간단한 명제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더 간단한 명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 동치에 사용되는 모든 동치 법칙을 한번 표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동치 법칙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로지컬 이퀴벌런스라는 게 말 그대로 논리적인 동치란 뜻이에요. 즉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건데 이 동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먼저 이 p라는 값과 이 참이라는 값이 이렇게 and라는 연산으로 묶여 있다면은 p고 t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t는 항상 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참이기 때문에 이건 p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p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거는 f가 되는 거고 p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건 t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도 바로 동치 법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항등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항등 법칙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법칙의 이름을 자세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각각을 다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반대로 P이거나 F이다. 이때는 P만 참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결과가 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활연산으로 묶었을 때는 그대로 또 P가 됩니다. 즉 이렇게 항등 법칙, 똑같이 P값을 가지기 때문에 항등 법칙이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지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P이거나 T일 때는 항상 t값이죠. 왜냐면은 오활연산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라도 t값을 가지면은 즉 둘 중 하나라도 참이라면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요. 즉 이렇게 t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t값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해서 지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p이고 f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거짓값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갖가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멱등 법칙, 뭐 교환 법칙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갖가지 개념 또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딱히 공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반적인 대수학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기초 수학이나 우리 컴퓨터에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P이고 Q이다 라는 이러한 명제에다가 낫을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낫을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각각 낫을 붙이고 이 AND 연산을 OR 연산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인데요. 반대로 이렇게 OR 연산 또한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ND 연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P이고 Q이다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P 혹은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 값이 T라면 무조건 결과가 T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P 혹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걸로 흡수되는 이러한 경우를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P값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한눈에 보이게 될 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부정 법칙이라고 하는데 P이거나 not P이다 일 때는 무조건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T 값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F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드모르간 법칙, 흡수 법칙, 부정 법칙까지 이렇게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 것을 한번 훑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표 자체를 이용해서 나중에 아무리 복잡한 명제라고 하더라도 더욱 간단하게 간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에 이러한 표가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보다 보면은 나중엔 다 머릿속에 숙지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다 달달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함축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함축 법칙이란 바로 조건 명제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P이면 Q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이것은 not P 혹은 Q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함축 법칙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P일 때 Q이다라는 이러한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not P 혹은 Q이다로 이러한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함축 법칙이라고 하고요. 조건 명제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까지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동치 법칙의 활용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간소화해야 되는 건데요. 간소화란 쉽게 말해서 더 식을 짧게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장 먼저 보이는 조건 명제를 바로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과 이것은 동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명제를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 뒤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바꿔줄 수 있겠죠? 즉 결과적으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말했던 함축 법칙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함축 법칙을 사용했다고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썼을 때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칙의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게요. 이제 여기에선 분배 법칙이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일반적인 대수학에서 사용되는 분배 법칙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not P가 이 Q와 not Q의 각각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런 형태를 보고 이렇게 더 짧은 명제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더 짧은 형태로 바꿔 주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Q이면서 not Q이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false 값을 관한하죠. 왜냐하면 Q 혹은 not Q 중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F 값, 즉 거짓 값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즉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전에 배웠듯이 부정 법칙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경우를 볼게요. not P이거나 F이다. 즉 O완료선으로 묶여있죠. 즉 이때는 not P가 참이면 값이 참이 되는 거고요. not P가 거짓이라면 답 또한 거짓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F와 OR을 다 없애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not P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항등법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not P와 어떠한 명제가 묶였는데 결과적으로 not P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등법칙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법칙을 조합하면서 동치법칙을 이용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엄청나게 긴 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합성 명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식을 요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다 진리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동치법칙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순식간에
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정답은 not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합성 명제, 바로 이게 서로 동치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서로 동치다라고 할 땐 이렇게 짝대기 3개를 그어서 동치 기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 좌항과 서로 진리값이 일치한다, 즉 동치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게 실제로 동치일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떠한 괄호 바깥쪽에 not이 붙어있는 경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첫 번째로 간소화를 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했다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not P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를 바로 not P로 묶여있다고 해서 분배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not P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Q와 not Q가 이렇게 오활연산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Q와 not Q 중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참값을 가지는 명제와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명제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어떠한 값을 가진다는 뜻에서 부정법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t값으로 바뀐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t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부정법칙이라고 이름을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not P와 T가 AND 연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이 not P 값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not P와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즉 이렇게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로 항등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사실 보시면 위쪽이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서로 동치인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이 좌항을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간소화했을 때 not P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우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동치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정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러한 과정과 함께 써주시면은 온전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동치 법칙을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사실 이러한 동치 법칙 자체가 컴퓨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이나 코드를 작성하면서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또한 다소 수학적인 어떠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떠한 증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동치 법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함축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 동치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보고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